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그 상열하한으로 인한 불면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상열하한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상열하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상열하한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위쪽은 열, 뜨겁고 하한, 아래쪽은 차갑다라는 개념인데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얼굴로 열이 자주 오르는데 아랫배와 다리는 차갑다. 혹은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불안한데 다리는 반대로 저리거나 차갑다. 그리고 열이 나서 심한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 때문에 찬물을 막 마시면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가 난다. 혹은 조금만 더워도 쉽게 상체가 뜨거워져서 땀이 확 나는데 반대로 조금만 추워져도 한기를 느끼면서 체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설사, 복통 이런 걸 호소한다. 이런 경우들이 모두 상열하한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상열하한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상열하한의 특징을 잠깐 짚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갱년기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리가 끊기면서 그 자궁으로 몰려있던, 자궁으로 들어가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혈액에 의해서 데워지던 아랫배가 반대로 차가워지게 되고 그와 비례해서 혈액은 위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위로 열이 뜨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 상열하한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열하한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서 상체나 머리 쪽으로 쏠려있는 그런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아랫배나 하체 쪽으로는 혈액의 흐름이 적어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불안과 긴장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감정 변화로 인해서 긴장이라든지 불안에 의해서 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비율적으로 머리나 상체 쪽으로 흘러가는 혈액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2대1 정도의 비율로 혈류량이 증가하면 머리 쪽으로 더 많은 혈액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허탈감, 상대적인 허열 상태가 아래쪽에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열하한에 의해서 불면증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요. 잠이 들 땐 어쨌든 간에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되고 상체 쪽으로 쏠려 있는 어떤 혈액의 양, 혈액의 흐름, 열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야지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지 잠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내려오질 못하고 계속 몰려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드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잠을 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상체 쪽 열이 확 쏠리게 되면서 잠에서 깨게 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아랫배라든지 다리 쪽이 너무 차가워지면서 추워서 잠에 깨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상열하한과 불면증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분도 전형적인 상열하한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는데 상열하한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던 분인데요.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열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안면 홍조, 얼굴이 빨개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눈이 건조하다, 안구 건조증, 그리고 입도 마르고 머리도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한, 아래쪽이 차가운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본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다, 설사가 난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체 쪽에 쏠려 있는 열은 밑으로 좀 내려주면서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뜨거운 약과 차가운 약을 같이 섞어서 써야 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생제황이라는 약과 건강, 그러니까 생강 말린 거를 함께 조합을 해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이 상열 하한으로 인한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열을 잡아주는 차가운 약과 아랫배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약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원래 몸이 차가웠던 분이 이런 상열 하한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포커스를 열을 내리는 것보다는 아랫배 쪽, 그러니까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춰줘서 밑을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랫배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은 아주 조금, 그리고 상체 쪽에 열을 내려주는 약을 많이, 이런 비율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람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뜨거운 약을 많이 쓸지 차가운 약을 많이 쓸지는 조절을 하고 그 비율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다, 상열, 하한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랫배에다 뜸을 떴더니 열이 사라지더라, 아랫배도 따뜻해지면서 열이 사라지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차가운 게 원인이 돼서 열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조합을 하는 약재들은 주로 열을 내려주는 약, 생지황, 치자, 황련, 죽여, 석고, 그리고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들, 건강, 애엽, 생강, 목향, 이런 약들을 서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처방을 만들어서 치료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정말 나는 몸이 차갑고 그로 인해서 자꾸 열이 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쑥 같은 쑥, 그러니까 뭐 뜸을 뜨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쑥을 실제로 쑥국처럼 해가지고 수시로 드셔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너무 열이 많아서 힘들다, 원래 열이 많았는데 불면증이 있을 때 전후로 해서 열이 더 많이 뜨고 그러면서 살짝 아랫배도 좀 차가운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치자를 뭐 한 3, 4 정도의 비율로, 그리고 생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쑥을 한 1, 3대 1, 4대 1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한번 집에서 달여서 약처럼, 차처럼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워낙 좀 흔한,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상열 하한으로 인한 불면증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